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조금은 특별한 그런 수국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네. 어떤 수국인지, 그리고 오늘 또 하려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카시님하고는 식물을 늘 같이 함께 판매를 했지만 식물의 정보를 위주로 네.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사실 저희가 오랜 시간 공들여서 준비한 네. 이 수국 컬렉션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특정 식물을 특히 이제 제 채널이 아닌 곳에서 네.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걸 좀 꺼려하는 편인데, 네.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기간 준비했고 또 네.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이 컬렉션은 여러분들 이제는 잘 아시는 미국의 PW사의 이제 렛츠 댄스 컬렉션이라는 이 수국 컬렉션의 상품 3개를 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거고,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 수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부권에서도 계속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마크로필라 수국으로 테스트를 수년간 거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이 수국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 10분을 선정을 해서 네. 렛츠 댄스 컬렉션 중에 캔두를 선물로 드리는 행사도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아마 이 상품들이 세 품종, 캔두와 아리바와 스카이뷰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저희가 아마 추석 이후로 네. 여러분들께 배송을 해드릴 텐데, 네. 이게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입소문이 빨리 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맞아요. 네. 이미 수십만 개씩 예약이 돼 있어요. 네. 대량으로 나가는 것들은. 그런데 저희가 또 카시 대표님과 오래 했고, 특히 카시님의 구독자분들이 수국을 또 좋아하시니까 네. 이렇게 특별히 사전 예약을 통해서 이 좋은 품종들을 판매를 하는 그런 이벤트까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한 3개월 뒤에 네. 이 제품이 완성이 되었을 때 판매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미 지자체나 이런 곳으로 나가야 되는 예약분들이 있어서 네.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의 그런 수량을 조금 미리 빼놓기 위해서 이런 거를 좀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이, 네. 다양한 이 식물 인플루언서들이 이 수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했고, 네. 행사를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시를 하기도 했는데, 네. 저나 또 이 수국의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네.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JB가든센터, 네. 대림묘목농원 나무아빠님이나 카시님과 일을 오래 했고, 네. 카시님 구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네. 또 저희 입장에서도 사업적으로 볼 때도 관공서만으로 나가는 것보다 네. 카시님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이런 수국이 있다라는 걸 알리는 게 마케팅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전 예약 판매를 한다. 다만 네. 이제 캔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양이 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지만, 네. 아리바나 스카이뷰 같은 경우는 사실 개체 수가 아직 많이 없어서 네네. 사전 예약을 통해 저희가 얼마나 나갈지 정확히 집계를 해놔야 네.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네. 가서 이제 주문을 받게 되면 캔두는 보낼 수 있어도 아리바나 스카이뷰는 보낼 수 없겠다라는 네. 판단도 들어서 이왕이면 이 3가지를 다 네. 함께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좋으니까 네. 사전 예약 판매를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이 카시 대표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상대적으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네. 링크로 들어가서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가기가 좀 네.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그 담당자, 전화 주문을 받을 수 있는 담당자 번호도 네. 카시님 더보기란에 함께 기재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혼동하지 말으셔야 될 건, 그 번호가 카시님이 아니라는 거. 네. 왜냐하면 카시님 영상에 제 직원 번호가 올라오면 전주 아시는 분들 카시님인 줄 계시는구나. 알고 이제 대화를 시도하시는 네. 분들이 계셔서 카시님 번호는 아니다라는 네. 점만 꼭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 월동에 강한 수국이죠. 네. 이 3가지 품종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3가지 품종은 총 스카이뷰, 캔두, 네. 아리바라는 품종이 있는데, 네. 이걸 이제 묶어서 렛츠 댄스 컬렉션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레지댄스 컬렉션 안에 이제 캔두와 아리바 스카이뷰가 속하게 되는 건데 네. 저희가 이 레지댄스 컬렉션을 맨 처음 본 건 한 3년 전에 네. PW 시카고 옆에 그랜드 레피즈라고 하는 크지만 좀 조용한 도시에 이 PW 수국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의 기후가 우리나라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춥나요 거기도 네, 겨울이? 겨울에는 영하 한 20도 중반까지 네. 떨어지고 여름에는 또 34도, 35도까지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습하긴 하지만 최고 온도나 최저 온도가 굉장히 비슷하고 여름과 겨울이 비슷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깻잎 모양의 마크로필라 수국들은 네. 대부분 다 전년지에서 개화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따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지만 네. 꽃을 못 피우는데 저희가 그때 6월, 7월에 그 회사를 방문을 했을 때 네. 마당에 심어져 있는 이 수국들이 꽃대가 다 물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서 살펴보니까 새로 발생한 가지에서도 꽃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신년지에서도 개화를 잘하고 네. 사실 아시겠지만 국내에 신년지에서 꽃을 피우는, 그러니까 월동을 해서 꽃을 피우는 수국들이 네. 여러 차례 소개가 됐었는데 네. 문제가 피기는 펴도 네. 개화량이 너무 적으니까 네. 소비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야 이거 피긴 펴도 너무 어설프게 핀다, 의미가 없지 않냐 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홍천에서 이제 네. 당년지 수국이라고 지금까지 불러오고 있는 그런 수국들 품종을 몇 개 키우고 있는데 네. 저는 솔직히 막 한 두세 송이만 펴도 너무 예쁘고 네. 정말 마음에 들고 네.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좀 추천도 하고 하셨는데 네. 저처럼 이렇게 몇 송이 꽃만으로도 이런 네. 추운 곳에서 네.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네. 이제 제주도나 이런 네. 남부지방에서처럼 진짜 빼곡한 그런 꽃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조금은 실망을 하시기도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네. 차라리 목수국이나 아나벨 수국 심는 게 낫지 않냐, 꽃 많이 피니까 네. 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수국을 3년 전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네. 원래 기존에 같았으면 이거 신년지에서 꽃 잘 펴요, 네. 월동 잘해요 하면서 바로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했겠지만 이게 그런 거부 반응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네. 3년 동안 거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네. 계속 이제 사진으로 영상에 함께 보고 계실 텐데 네. 가장 우리나라에서 추운 편에 속하는 경기도 북부, 네. 고양시 이런 곳에서 노지에 심어놓고 테스트를 다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유럽에 가서도 끊임없이 체크를 하고 네. 미국에 가서도 끊임없이 체크를 하고 네. 그렇게 3년이 걸렸던 거죠. 3년이 걸려서 그 결과 레지던스 컬렉션 안에도 네. 월동에 강에서 꽃을 피우는 게 있고 네. 피우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네. 발견을 했고, 월동을 꽃을 피우는 품종 중에도 많이 피우는 것,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피우는 것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자신 있게 이 품종의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레츠댄스 이 시리즈 안에 그래서 뭐 7, 8개 더 이상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3가지가 네. 그중에서 엄선된 네. 월동도 굉장히 잘하면서 꽃도 네. 굉장히 많이 피우는 요거 3개를 딱 가지고 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네.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건 캔두입니다. 네. 이 캔두가 아마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네. 레지던스 컬렉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캔두 같은 경우는 산수국과 네. 일반 마크로필라를 교잡을 통해서 네. 교배를 통해서 탄생한 품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산수국도 마크로필라 안에 속하긴 속하거든요. 그쵸. 그런데 상대적으로 꽃이 작고 네. 꽃의 형태가 레이스캡이라고 해서 월계관 모양으로 피는 네. 거 아실 거예요. 그 모양으로 피면서 꽃이 작은 게 산수국인데 네. 이 산수국들은 월동력도 뛰어나고 원래 신년지 개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일반적인 마크로필라 같은 경우는 마페드라고 해서 꽃이 완전히 동그랗게 피는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꽃수국이 그건데 네. 이 산수국의 월동이 강한 성질과 그리고 마크로필라의 꽃의 성질을 합쳐서 네. 캔두는 산수국보다는 꽃이 좀 더 크고 네. 그리고 월동에는 강한 네. 이런 품종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네. 처음에 초창기에 심었을 때는 한 1년, 2년 미만 만으로 네. 그렇게 심었을 때는 꽃이 피를 때 상대적으로 꽃이 좀 작아 보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안에 진짜 꽃이 보이는 네. 그런 산수국 형태로 살짝 피는 것 같지만
한 만 2년, 만 3년만 넘어가게 돼도 동그란 형태로 꽃을 볼 수 있게 되고 막 섞여서 피는 느낌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키도 높게 자라는 키도 높게 자라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이후에 스카이뷰나 아리바라는 품종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이 두 개에 비해서 이 캔두의 장점은 압도적으로 꽃이 많이 핀다는 거. 이 이게 세 품-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세 품종 중에 꽃을 가장 많이 피우는 거는 캔두. 그렇죠. 이 네. 세 품종 중에 엄밀히 따지면 네. 꽃은 작은 편에 속합니다. 꽃은 네. 작은 편에 속하지만 개화량이 엄청나고 네. 4개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4개장미 같은 경우에 네. 5월 말에서 6월 초에 꽃이 피고 이 꽃을 따주면 또 개화를 재개화를 하잖아요. 네. 이 캔두는 재개화 성질도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1월 초에 네덜란드에 이 3년 4년 정도 된 캔두가 있는 농장을 갔는데 네. 그때 약간 약한 서리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꽃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새로 꽃대를 물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마크로필라 수국꽃을 보고 싶은데 네. 이 중부권에서는 아무래도 신년지 수국이라고 해도 개화량이 적잖아요. 네. 그래서 꽃을 많이 보면서도 이 원예 수국을 보고 싶은 마크로필라 수국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네. 중북부의 정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네. 단연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리바를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제가 꼭 설명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당년지 수국, 네. 전년지 개화 수국, 네. 뭐 신년지 수국, 4개 수국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차이로 이걸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네. 저희가 사실은 카시님 채널을 통해서 한 3-4번 정도 다루고 저 혼자서도 많이 말씀을 맞아요. 드렸는데도 아직 조금 이게 와닿지 않거나 맞아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도대체 이 레치턴 댄스 컬렉션이 네. 신년지 개화 수국으로 좋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수국은 엄연히 따지면 월동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맞아요. 문제가 없죠. 네. 근데 문제가 월동은 하는데 꽃이 안 피고 이렇게 깻잎 같은 이파리만 남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보통 가을이 되면 네. 수국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지 끝에 봉긋한 네. 촛불 아니면 성냥개비 느낌의 네. 꽃눈이 잡힙니다. 맞아요. 네, 꽃눈이. 그거를 네. 이제 꽃눈이라고 하는데 네. 이 일반적인 마크로필라 같은 경우는 전년도 가을에 잡힌 네. 이 꽃눈이 겨울을 지나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 아주 이해가 정확하죠. 편해요. 네. 수국은 전년지와 네. 신년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네. 색깔로만 봐도 편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맞아요. 목질화가 완전히 돼서 네. 이렇게 나무의 색깔 갈색으로 변한 것들이 전년지입니다. 네. 요게 이제 작년에 그렇죠. 이제 자라나온 가지가 이제 경질화가 이제 목질화가 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 줄기로 나온 게 네. 올해 새로 발생한 가지인 거예요. 네. 그거를 저희는 흔히 당년지 네. 또는 신년지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럼 이걸 보면 일반적인 마크로필라 수국이거든요. 네. 그러면 딱 티가 나죠. 전년지, 목질화가 된 전년지 위로 네. 이 신년지에서 꽃이 핍니다. 그렇지. 그렇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수국 같은 경우는 가을에 네. 조그맣게 촛불처럼 잡힌 이 꽃눈이 네. 겨울을 나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게 작년에 요만큼 자라서 네. 요 끝에서 꽃눈 분할해서 이게 봄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꽃을 그렇죠. 피우는 이런 사이클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적인 마크로필라는 이렇게 올해 새로 나온 가지에서는 그 해에 꽃을 꽃이- 피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식물의 뿌리나 네. 목대 자체는 월동을 하는데 네. 이 꽃눈이 우리나라의 추운 겨울에 네. 된서리를 맞거나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동해를 입어버려요. 네. 그래서 이 꽃눈은 손상돼 버리고 네. 나무 줄기는 살아있으니까 네. 이파리만 계속 무성한 네. 신년지만 계속 무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년지, 당년지 수국이라는 게 신년지에라 당년지 그 해 발생한 수국의 가지에서도 네. 꽃을 피울 수 있어야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하는 마크로필라 네. 원예 수국이다라고 네.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들은 네. 신년지에서 꽃을 피우긴 하지만 네. 그 개화량이나 개화 확률이 현저히 낮았던 거고 네. 그러니까 수국 매니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마크로필라 특징을 알다 보니까 네. 한 송이 두 송이만 펴도 재밌게 볼 수 있는데 네. 완전히 제주도처럼 왕성한 수국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네.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캔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지금 캔두인데 네. 여기는 지금 다 가지를 잘라놔서 일부러 네. 꽃을 볼 수 없는데 일부러 하나만 남겨놨어요. 네. 보시기 위해서. 지금 하단부를 보시면 밑에서부터 초록색 줄기죠. 이번 봄에 싹 올라온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 초록색 줄기의 뜻은 올해 당년지. 그렇죠. 신년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신년지에서 원래 꽃을 피우지 못하는데 네. 지금 이 줄기 끝을 보시면 이렇게 꽃대가 네. 묻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신년지 개화하는 당년지 수국 또는 리블루밍 하이드렌지아라고 하는 네. 그 단어의 뜻은 이렇게 올해 나온 가지에서도 네. 꽃을 제대로 피우는 것들을 저희는 이제 당년지 개화 수국이라고 하고 네. 이것들을 수년간 테스트를 해서 네. 우리나라의 혹독한 겨울에서도 잘 견딘 후에 신년지에서 개화를 잘 하는지를 거의 3년간 네.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를 마치고 아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고 이제 소개를 하게 된 거죠. 네. 홍천 같은 경우는 네. 지난 겨울은 조금 따뜻해서 네. 올해는 꽃을 그래도 좀 피우긴 했는데 네. 재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춥다 보니까 음. 정말 이 지상부의 모든 가지가 다 얼어 죽었거든요. 네. 네.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가지가 하나도 안 남고 다 죽어도 네. 좀 묵었다는 전제 하에 네. 봄에 올라오는 애들에서도 꽃이 많이 핀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을 드린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딱 보면 전년지와 신년지 이 차이를 네.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게 이 네. 컬렉션의 우수성을 이해하는데 큰 네.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리바라는 품종에 대해서 네.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리바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세 품종 중에 꽃이 가장 크다, 네. 그리고 꽃이 가장 원형이다 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캔두나 스카이뷰나 아리바를 딱 비교를 해봤을 때 전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꽃수국의 형태가 바로 이 아리바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리바도 여기서 궁금한 게 걔도 산수국에 피가 들어간. 그렇죠. 저는 이게 샘플로 네. 6월부터 지금 캔두랑 아리바 네. 두 개를 큰 걸 키워오고 있잖아요. 네. 말 안 하면 이거 산수국 피가 네, 들어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예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캔두 같은 경우는 교잡을 통해서 산수국 성질이 조금 더 특화된 것 같고 네. 아리바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마크로필라의 성질이 조금 더 특화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저희가 그래서 이 아리바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과연 월동을 할 수 있을까? 일반 네. 마크로필라 성질이 더 많은데 많은데. 근데 해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 캔두보다는 네. 당연히 재개화성이 적을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이 캔두 같은 경우는 봄에도 피고 여름에도 피고 가을에도 피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아리바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재개화 성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져도 네. 신년지에서 개화하는 게 큰 무리가 없으면서 꽃이 아주 크기 때문에 네. 사실은 초기 한 만 2년 3년에서는 아무래도 개화량이 좋은 캔두랑 차이가 조금 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묵어서 한 3년 4년 정도만 돼도 네. 사실은 캔두랑은 크게 구분하기 힘들 거예요. 꽃이 피는 네. 것만큼은. 네. 그래서 꽃도 크고 화려하면서 묵었을 때는 개화량도 출중하기 때문에 네. 좀 큰 꽃을 선호하시는 분들, 네. 규모감이 있는 품종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아리바가 굉장히 적합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건 스카이뷰입니다. 네. 스카이뷰. 이 스카이뷰라는 품종은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네. 굉장히 예쁘다. 그리고 뭐 구름을 연상케 한다. 네. 이런 중의적인 뜻에서 네. 스카이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이 스카이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품종 중에 네. 가장 외성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좁은 정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 3, 40평 또는 네. 4, 50평 규모의 타운하우스 정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네. 굉장히 적합한 아. 굉장히 쓰기 좋은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고 네.
캔두나 아리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3, 4년만 지나도 키가 우리 카시님이나 저만큼 자라줘요. 네, 그냥 대형 또 일반적인 대형 마크로필라 네.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카이뷰는 1m 이상 크기가 쉽지 않은 품종이면서 꽃은 아리바보다 상대적으로 작지만 네. 개화량도 아주 출중하기 때문에 네. 낮은 높이에서 빽빽한 수국을 보시기에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산성도나 네. 알칼리, 토양의 산성도나 알칼리성에 따라서 이 꽃의 색깔이 변하잖아요. 네. 이를테면 산성이면 산성으로 갈수록 더 파래지고, 네. 알칼리로 갈수록 더 붉어지죠. 네. 그래서 산성이 강할수록 네. 더 진한 파랑색 또는 진한 보라색을 내기 마련인데, 네. 이 스카이뷰는 산성도가 아무리 높은 토양에서도 진한 파랑색이 아니라 연한 하늘 컬러감의 연한 하늘색, 네. 연한 하늘색의 컬러를 유지를 하고, 마찬가지로 네. 아무리 알칼리성 토양으로 가도 연한 분홍색. 그러니까 특히 요즘 젊은 가드너 분들은 네. 진한 원색보다 파스텔 톤을 훨씬 더 많이 맞아요. 선호를 네. 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컬러감으로도, 네. 그리고 외성적인 특성으로도 네. 우수한 품종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PW 측에서도, 네. 본사 측에서도 이 레지던스 컬렉션 중에 스카이뷰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제 외성형이 아무래도 큰 관심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레지던스 컬렉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산된 플러그에서 이렇게 화분으로 이미 지금 카시 구독자님들이 구매를 받아보시게 될 상품들은 이미 재배 중에 있고, 네. 요거는 이제 요런 예제를 가지고 온 건데, 네. 저희가 고객님들에게 제공해 드릴 건 바로 요런, 이게 지금 13cm입니다. 네. 지름이 13cm 정도 되는 이 레지던스 컬렉션 수국들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뭐 크게 모자람 없는 네. 상품인데, 주의하셔야 될 건 하우스에서 계속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우스에서 재배가 되다가 이제 추워질 때쯤, 날씨가 시원해질 때쯤 여러분들이 받게 되실 텐데,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걸 바로 땅에 식재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동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 뿌리가 덜 내려서. 그렇죠. 네. 그리고 하우스 기반에서 길러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건, 네. 가을에는 그냥 화분채 두고 계십시오. 화분째 그냥 뭐 베란다나 이런 데 두고. 네. 두고 계시다가 네. 내년에 날씨가 좀 풀어지기 시작하면, 네. 날씨가 내년에 좀 풀어지기 시작하면 땅에 네. 심어야 아, 진정한 레지던스 컬렉션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네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대신에 남부에 계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다. 그쵸. 네, 제주도나 뭐 해남이나 네. 뭐 남해나 이쪽은 크게 관계가 없다라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요런 이제 애기 수국들을 열심히 이제 키워서 발송을 해 드릴 텐데, 네. 만약에 뭐 좀 기회가 된다면 네. 제가 뭐 이거 키워가는 그런 네. 과정도 조금 담아서 네. 여러분들이 받으실 즈음에까지 뭐 기록을 좀 남겨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 네. 함께 좀 키워가는 그런 의미로 저도 이제 한번 좀 심어서 네. 갖고 가면서 함께 관리를 해봐도 재미있는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카시님과도 아마 레지던스 컬렉션 이제 영상 올라갈 거고, 네. 그 다음에 아마 저희 영상도 언젠가 레지던스 컬렉션을 다룬 영상이 올라갈 텐데, 네. 그 두 개 영상 다 많이 네. 봐주시고 또 구매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고, 네. 무엇보다 댓글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네. 좋은 수국들 선물로 또 네.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까지 네. 챙길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그럼 댓글 이벤트 같은 경우는 네. 언제 받아보실 수 있는 건가요? 영상 댓글 이벤트도 이 상품을 보낼 때 같이 같이 보낼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